어제 했던 거 뭐 이래저래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냥 머릿속에 남는 건 딱 하나면 돼. x라고 하는 애가 정규분포를 m의 시그마 이렇게 따르는 정규분포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n 개를 추출을 해. n 명이 될 수도 있고 얘를 x바라고 하고 얘도 여전히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그대로 가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분산이 바뀝니다. 딱 이거 하나야. 뭐라고 막 써있고 뭐 설명을 했지만 기억나는 게 없으면 다행이에요. 기억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혼란스러워. 나도 뭐 설명을 못 해줘. 왜냐면 이게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원래 이거 하나만 해도 책 하나 이만한 걸로 배워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이렇다라고 퉁칩니다. 자, 351쪽의 약간 개념적인 부분 한번 짚고 가봅시다. 모집단에서 임의로 복원 추출된 크기 n개 뽑아냈다는 얘기야. 방금 이 상황이에요. 표 평균 x바의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이 x바, 그러니까 평균은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같아집니다. 이렇게 같아져요. 참, 기억은 동그라미. 표본의 크기를 9배 크게 하면 여기를 9배,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 자체를 n이었는데 얘를 9n 이렇게 하는 거야. 9n으로 하면은 여기 있는 게 9n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분산은 이제 좀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표준 편차는 3배가 되는 게 아니고 3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분산이 9분의 1이 됐으니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야 되고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땡. 디귿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만 얘네가 정규분포를 따르냐? 그런 게 아니고 얘가 따르든 따르지 않든 얘는 무조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치사하게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이걸 뭐 제대로 배우질 않았는데 따르든 따르지 않든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디귿 같은 경우에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는데 완전히 수학적으로 증명을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어.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기껏해야 하는 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얘들을 가지고 여기서 2개 정도를 뽑아. 2개 정도를 뽑아갖고 이 x바에 대한 분포를 다시 만들면 뭐 대충 이런 정도로 다시 만들어진다 정도가 예시예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추출된 애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 n이 충분히 크면 x바의 확률 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깝다. 또 당연한 얘기죠. 자, 이제 계산을 좀 해봅시다. 269번? 요거 269 한번 볼게요. 정규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합시다. 정규분포 얘를 따른대요. 그럼 대충 이 정도 그립시다. 여기서 12 평균. 자, 이렇게 된 여기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이게 x고 그 다음에 x의 바라고 하는 애는 평균 똑같이 갖고 갈 거고, 그 다음에 n만큼이 추출이 되면은 이렇게 그냥 분산이 바뀌어요. 자, 기억에 보시면 이제 x바의 분산은 n분의 4 맞지? 이건 그냥 기억은 참. 니은에 보시면 p의 확률을 구하는데 x바의 확률을 구하는데 10 빼기 a 얘가 x바의 10 더하기 a 이렇게 되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x바도 평균이 m이야. 그러니까 분산만 조금 바뀌어서 이제 모양만 조금 바뀌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나 이제 똑같은 얘의 정규분포는 그냥 이거라고 누려도 돼요. 근데 이 1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a만큼, 오른쪽으로 a만큼, 여기에 대해서 요거보다 작은 쪽 이만큼 하고 10 더하기 a보다 요만큼 큰 쪽, 당연히 대칭성을 가지니 확률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잠이 되죠. 이거
참이고 디귿은 뭐야? 복잡해. x바가 a보다 큰 게 z가 b보다 작은 확률이랑 같으면 이게 관계식을 찾으시오. 이렇게 되네요. 루트 n분의 2에 b가 10이 되냐. 자, 이것도 대칭성에 대한 얘기지 뭐. 자, 일단 x바를 여기 같은 급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얘를 바꾸든지. 그냥 이거는 뭐 z를 기준으로 가든 x바를 기준으로 하든 관계식을 하나 잡아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표준화를 합니다. 이렇게 x바는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요게 이제 z가 된 거고 평균 뺀 분산으로 나눈 거야. 분산이 바뀌어서 그럼 이거를 2로 바꿉시다. 이렇게 2로 하고 n은 10이었으니까 여기다 10도 집어넣고 자, a 빼기 10에 루트 n분의 2 그러면 이제 z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 모양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네모라고 할게. 네모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여기 b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돼야 돼요. 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게 대칭성일 거란 말이지. 이 0에 대해서 이게 b보다 예를 들어 작은 확률이 그 다음에 요거 네모보다 큰 확률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b에다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게 같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애가 얘가 되면 되는 거야. 여기다 곱해. 얘가 곱해지면서 넘어가서 루트 n분의 2가 되고 넘어가면 바로 이 식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관계식이 나오냐. 지금 뭐 대칭성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바꾸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에서의 대칭성만 따진 거야. 맨날 이래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또 계산 하나만 더 해봅시다. 270번? 잠깐만, 이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그래도 해보자. 자, 어느 모집단에 확률 변수 x가 x예요. 1, 2, 4 이렇게 변수가 있고 확률은 6분의 1과 a와 b 뭔가 통합적인 문제 같아. 자, 첫 번째 a 더하기 b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전부 다 합쳐서 합이 1이 나와야 되지. 합이 1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5가 되는 첫 번째 식. 자, 그 다음에 2x 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2의 x 제곱이 3분의 16이야. 자, 이거는 뭐 x 변수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곱합시다. 제곱 해서 6분의 곱하면 1. 얘는 4a 16b 합친 게 3분의 16. 자, 그럼 일단 a랑 b랑 관계식이 있으니 이거를 풀어내면 돼요. 별거 없지. 이거를 풀어내시면 생략할게. 6분의 4가 나오고 b는 6분의 1이 나와요. 6분의 4랑 6분의 1이 나오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vx바를 구하면 됩니다.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vx를 구합시다. 이게 나와 있으니 vx는 여기 3분의 16에서 평균을 빼는 건데 지금 봐도 알겠지만 아니다. 그냥 계산합시다. 대칭성이 없네. 있을 뻔 하다가 말았어요. 평균은 다시 구할게. 평균을 구해봅시다. 그냥 곱해요. 6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4 그러면 12, 13 6분의 13이네. 6분의 13의 제곱을 계산 잘못했네. 뭔가 이상한데? 1, 2, 4 그리고 뭔가 못하면 될까? 이게 뭐지? 평균이 1과 2와 4 12, 13 뭔가 이상한데?
답지 6분의 1이 없다고? B가 6분의 1이 아니야? 이 평가원 문제인데? B가 이거 풀면은 평균을 구할 때 답지에 나온 풀이의 6분의 1이야. 잠깐만 270번? 그래 뭐 잘못 복사를 했나? 뭐야? 뭐야 확률의 합원율에 의해 2x제곱이 3분의 16이고 4a 더하기 16b가 와 뭐지? 뭔가 좀 이상하네. 뭔가 많이 이상한데? 뭐야? 이거 왜 이상한 문제를 집어넣어갖고 말이 안 되죠? 이런 정도 계산은 나도 처음 봐서. 잠깐만 2018년 이거 체크만 좀 합시다. 이거 이따가 검색을 해볼게. 뭔가 이상해요. 어차피 이렇게 빼갖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만약에 나오면은 20으로 나누면은 답이 되는 건데 뭐야?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71번은 엄청 중요한 문제야. 자, 이거는 271번은 엄청 중요한 문제고 이거 방학? 여름방학 때도 했던 건데 그때도 여름방학 때도 했다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때도 그냥 대충 넘어갔구나 이렇게. 아이고. 자, 변수가 10과 20과 30이 있습니다. 확률이 2분의 1 A. 이거는 제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수능 문제. 네, 이렇게 돼 있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뭐 우리 알고 있는 얘기야. x바의 평균이 18이 됐을 때 p x바가 20의 값을 구하죠. 자, 일단 크기가 2인 애를 뽑았으니까 자, 평균을 내봅시다. 얘는 얘랑 같아요. 얘랑 같으니 일단 여기 합은 뭐야? 합은 그냥 1이네. 의미가 없고 곱합시다. 그러면 5 더하기 20a 이때 두 개를 곱해요. 15 빼기 30a가 표본 평균이 18이 된대요. 이게 18. 이렇게 계산하면 20에 넘어가면 2가 10 A 이렇게 되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럼 A는 5분의 1.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 5분의 1에 2분의 1에서 일단 뭐 그냥 이렇게 놔둡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이게 정의가 이제 이렇게 돼요. x바라고 하는 애가 2분의 이제 두 개를 뽑았으니까 x1 더하기 x2 이렇게 돼. 얘가 2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니 x1과 x2가 합쳐서 40이 되는 상황을 찾아야 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x1과 x2가 될 수 있는 건 6이야. x 값으로서 10과 20, 30을 이제 뽑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뽑혔는지 모르니까 이거 40이 되는 애를 반대로 찾아줘야 돼. 그럼 10과 30이 나왔을 수도 있고 보건 추출이니까 20과 20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다시 30과 10이 나올 수도 있잖아. 순서가 또 있으니까 x1, x2 순서가 있으니까. 자, 그럼 확률로 가는 겁니다. 확률로 이거 계산해야 되겠네. 5분의 1 어떻게 되니? 2분의 1에서 5분의 1 빼면 뭐니? 10분의 3 10분의 3이고. 자, 계산합시다. 여기 산수야 이제. 10이 나올 확률 저기 보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30이 나올 확률 10분의 3. 그 다음에 20이 나올 확률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그 다음에 30이 나올 확률 10분의 3 곱하기 똑같네. 이렇게.
얘네들을 싹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을 더하는 거야.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x바가 이렇게 나올 때고, x바라고 하는 애는 x1과 x2가 더해져서 40이 되는 상황이고, 요 확률, 요 확률, 요 확률, 이거를 싹 다 더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계산에 자신이 없어요. 자, 50분에 17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2개 혹은 3개를 묻기도 해요. 근데 3개가 되면 너무 어려워서 보통 이제 2개를 많이 냅니다. 학교 내신에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무지 높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개 더 해봅시다. 추출항이 25개면 272번 한번 해볼까요? 맨날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그 명사로 바뀌어서 나와서 그냥 익히면 돼. 약품 회사가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용량은,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0, 이걸 따른대요. 이 중에서 이미 추출 25병 X바라고 하고, 25병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도 잠깐만 어디야,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의 확률이네. 뭐 이것도 그냥 몰라. 25병을 했으면은 25로 얘를 나누면 되니까 100, 그럼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표본 평균이, 그러니까 x바라고 하는 애가 2000 이상의 확률, 2000이 될 확률이 0.9972 이렇게 된대요. 자, m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표준화합니다. 표준화, x바의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나눠요. 표준 편차로 나눠. 자, 그럼 2000에서 똑같이 계산해요. m을 빼고 2로 나눠. 그럼 얘는 이제 z로 바뀌어. 그럼 z 입장에서 0.9972가 되는 확률은, 자, 이렇게 일단 0.5를 넘으면 얘보다 큰 거니까 이쯤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0.5가 되고 여기가 0.497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은 그게 0. 아 여기가 7이야. 아 진짜 여기가 7. 0.4772. 그럼 2네요 2. 근데 대칭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냥 뭐 산수하면 되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4고 넘어가면 m은 2004가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지겹게. 뭐 이런 문제 그냥 대충 한 10개 풀면은 머릿속에 딱 들어와. 그리고 이 문제 수준이 딱 수능 수준이고, 뭐 이게 약품이 돼 있는데, 그럼 이제 뭐 여기에 뭐 다른 사탕목에 혹은 뭐 그냥 명사만 바뀌어서 나옵니다. 똑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한 개 정도 더 할까? 한 개만 더 해보자. 그래도 279번. 내가 중요하다고 한 거랑 비슷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자, 한번 시도해봐봐. 더 쉬워, 아까 했던 것보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써보는 거랑 안 써보는 거랑 좀 달라서 이게 몇 개야? 8개인가? 1이 나오려 하는 거야. 없어. 아, 있구나. 요거를 아까 푼 문제 앞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도 써놨네. 271번 앞에다가 배치한다고. 교재를 수정을 못하고. 그냥 이 상황들을 묻습니다. 이렇게 x라고 하는 얘가 도대체 뭔지를 알고 있냐? 표본이라고 하는 거고, 표본의 평균의 개념이라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것의 평균이 2가 나오게, 4가 나오게 조작하면 돼요. 공의 숫자는 1, 2, 3밖에 없으니 1, 3, 2, 3, 1 그래서 확률을 각각 다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한 문제가 딱 3점짜리로 나왔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살을 하나를 붙여서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든지 평균을 구하든지 이런 형태를 한 개를 더 이어서 더 붙여요. 이 정도가 연습하면 되고, 자 됐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비율은 교육과정이 아니니 일단 넘어가고,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학교 선생님이 비율 또 설명하실 수도 있어. 자 이제 한 단어 남았는데 이제 추정 하나 남았습니다. 자 추정. 또 이상한 단어를 또 해요. 이상한 단어를 또 해.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값을 집어넣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설명을 해놓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거 비교를 하기가 좀 그래요.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2학년 애들한테 3 빼기 5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요즘엔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아. 다 알고 있어갖고. 왜냐면 초등학교 2학년의 수준에서는 이 큰 수로 이 작은 수를 뺄 수가 없거든.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비슷한 거야, 여기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근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이 지식을 알고 나잖아? 그럼 더 이상해져요. 이게 뭐지? 이런 세상이 뭐지? 하고 더 공부를 하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다가 더 공부를 또 하고 나면은 다시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또 돼. 이 확률 통계가 그게 재밌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삼각형을 문제를 풀다 보면 각을 찾아내고 길이를 찾아내면 딱딱 떨어지잖아. 미적분처럼. 근데 여기는 그런 학문이 아니야. 하여튼 답답한 학문인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어쨌든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만 묻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막 깊이 있게 묻지를 않아요. 자, 일단 이제는 반대로 이제 계산을 역산을 하는 건데, 373쪽이야. 역산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태평양 얘기를 했는데, 태평양의 물고기의 길이.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 개수를, 전체의 어떤 개체수의 뭔가 길이를 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를 측정을 해. 일부를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지. 그럼 이 데이터는 도대체 뭘 할 것이냐? 요만큼을 가지고 이 전체를 추정을 해요. 요만큼을 가지고 사실 몇 개 안 되는 걸로 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가능하대. 확통에서는, 확률 통계 쪽에서는. 그럼 이게 이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키
비슷한 건데 키가 정확하게 평균이 얼마인지를 몰라. 그 전체 집단이 있을 거야. 왜냐면 딱 재는 순간 이후에도 애들은 키가 조금씩 자라 있을 테니까 재는 순간 이후에도 계속 변하고 있고 뭐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가 제일 키가 큰? 예서가 제일 큰가? 키가 큰가? 준이 제일 커? 정말? 그럼 이제 한번 볼게. 나는 준이의 키를 몰라. 모르는데 맞출 수 있어. 확률적으로. 어떻게 맞추냐면 이게 되게 웃겨요 표현이. 준이의 키는 1m에서 3m 사이의 확률로 이렇게 되면 거의 맞추는 거잖아. 이 범위를 대충 요 정도를 주고 여기 들어갈 확률이 뭐 1m 이하인 사람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게다가 뭐 3m 너무 재밌다. 2m라고 합시다.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표현을 하면 거의 뭐 100%잖아. 거의 뭐 아닐 수도 있으니 난장일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으니 대충 99% 정도 확률로 맞출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좁혀서 그냥 뭐 이제 대한민국에 그냥 걸어다니는 청소년 아무나 잡고 걔한테 물어봐. 이런 확률이 거의 한 100명한테 물으면은 99명이 이 정도가 될 거란 얘기야.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막 1%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이 길이를 좀 좁히면 예를 들어서 151.5에서 여기서 조금 낮추고 이제 1.8m 이렇게 되면 이 구간이 좀 줄어들거든? 줄어들어. 그럼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지겠지. 사실 180 넘는 애들도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80% 정도로 맞출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신뢰도라고 부르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좋은 건데 이게 구간이 이렇게 길게 그냥 말 그대로 뭐 말도 안 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정밀하지 않은 이런 범위를 가지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100%짜리 신뢰도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는 0cm부터 1km다 하면 100%가 되겠지. 근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신뢰도를 적당량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좀 좁혀서 대충 아무나 붙잡고 딱 잡았을 때 걔가 이 정도 안에 들어갈 확률이 80%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태평양에 있는 얘네들이 평균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뭐 바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일부를 빼내서 여기에 있는 X바라고 하는 애를 조사를 해서 여기에 있는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을 조사를 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 진짜 데이터를 찾아내요. 이제 그게 추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선거 같은 게 있으면 대선 우리나라 전체 이제 투표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마지막에 다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 나도 처음에 고등학교 때 여론조사 한 10,000명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00명도 안 되게 조사를 해. 전국에 있는 1,000명도 안 되는 인원수를 조사를 해서 이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 같니? 라고 물으면은 아니 이게 우리나라 인구 수가 4천만이 넘는데 그 중에 고작 1%, 0.1% 정도 되는 인원수를 조사를 해서 얘를 추정을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부분을 공부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이걸 이제 역으로 추정해서 푸는 방법을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Z라고 하는 애부터 거꾸로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Z의 확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95%, 이 확률이 95%가 되는 이 경계를 찾아. 이 95%가 되는 얘는 이제 여기 표에서 요게 이제 두 배, 그러니까 양쪽으로 대칭이 돼서 95%가 된 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1.96
여기가 1.96, 여기가 마이너스 1.96. 그러니까 Z 입장에서 봤을 때 1.96의 확률이 이게 0.95 이렇게 나오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모집단이라고 하는 애에 뭔가 데이터를 구하려고 할 때 얘네 뭔가 평균이라고 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어쨌든 95%로 얘를 잡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제 X바 거꾸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펼쳐요. 1.96 여기가 마이너스 1.96 이렇게.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애를 다시 복원을 해. X바 빼기 M의 시그마 이렇게. 우리의 목적은 요 M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M을 몰라서 여기 있는 M이고 이것도 이렇게 얘의 값을 몰라서 얘를 이제 거꾸로 추정하는 거라. 그러면 얘를 이것도 틀렸네. 미쳤어. 이게 X바니까 루트 M분의 시그마죠. 루트 M분의 시그마고 얘를 곱해요.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고 이쪽도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고 그 다음에 M이 주인공이라서 여기다가 M을 집어넣고 X바는 이쪽으로 빼. 이렇게 더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0.95 확률이 돼요. 95%. 이 식을 기억을 해야 돼. 이거 공식이야, 그냥. 공식이라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 1.96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95%의 신뢰도를 만들어서 이걸 신뢰도 상수라고 하고, Z 값에서 온 거라. 그 다음에 여기 루트에는 이제 추출한 그 N, 개수.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이거 되게 웃겨. 이 시그마가 모집단의 시그마예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모집단에도 M이 있고 시그마 이렇게 있잖아, 데이터가. 근데 얘를 몰라. 얘를 전부 다 구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값인데 여기 일부를 구한 그 값이 루트 M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이걸 모른단 말이야. 얘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겠어. 되게 웃겨요. 근데 이게 적당하게 많이 뽑으면 이 시그마나 여기 표본, 시그마는 같아진다라고 하는 또 이상한 이제 이론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뭐지 하면 정상이고,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또 외우면 돼요. 진짜 나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 초등학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305를 가르치는 이런 심정이라서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정말 많은 끝도 없는 얘기들을 해야 되고 나도 다 까먹어서 모릅니다. 자, 일단 공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를 한번 보고, 자, 지우면 안 되는데 왜 지웠지? 미쳤나봐요. 진짜 정신이 없어. 다시 쓸게. M이 있고 X가 95%, 그 다음에 이게 99%짜리가 있는데 그때는 이 숫자가 바뀌어. 2.58로 바뀌는데 숫자는 안 외워도 돼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의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대칭성이 있어서 한번 그냥 좀 잘 외우면은 계속 외우실 거야. 자, 여기에서 요만큼과 요만큼, M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요만큼에서 요만큼의 이제 범주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애초에 오리지널 모 집단의 평균은 얘인데 우리가 얘를 추정을 할 때 여기서 추출을 해서 일부를 추출을 하면 실제로 이 M과 X바라고 하는 애가 정확하게 딱 같아질 때도 있을 거고 달라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대충 M보다 이렇게 조금 대충 이렇게 크게 들어온 상태면 이 구간 길이가 있지. X바에서 여기 빼기 더하기 요만큼 기준으로 요만큼 여기가 이제 신뢰 구간, 신뢰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요 구간 안에 요 M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딱 들어올 확률이 100개를 조사하면 이게 95개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하면 요 안에 들어왔으니 맞는 거고 또 이렇게 X바가 요쯤에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맞는 거고. 근데 여기서 비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패한 거야. 그럼 이제 100개 정도의 x바 중에서 x바 중에서 얘랑 이제 요 간격 안에 들어가는 애가 95개 정도 있다라는 표현이고, 뭐 개념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이 실내 구간 길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니까 실내 구간 길이라고 하는 애는 2배에 요거 곱하면 되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는 이제 숫자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실내도 상수 K라고 붙이고 요 1.96은 95%일 때 숫자야. 자, 그래서 99%는 2.58로 바뀝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요 놈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 놈을 분석을 할 건데, 374쪽에 위에 방금 전에 이거 설명한 게 있고요. 실내도 표본의 크기, 실내 구간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파 퍼센트는 뭐 95%냐, 99% 신뢰도가 있냐라고 묻는 거고, 자, 길이 L이라고 하는 애는 방금 썼어요. 신뢰도와 실내 구간의 관계. 신뢰도가 올라가면 이 길이가 길어져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간 길이가 길어지면 키는 0cm에서 1km다 하면 100%. 이걸 적당히 이제 줄여주는. 그래서 길이가 작을수록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정밀해져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고, 신뢰도를 낮추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고, 그 다음에 표본 입장에서 이 n을 많이 뽑으면 이 L이라고 하는 애가 짧아지지. 그러니까 짧아지는 게 사실은 데이터의 정밀성에 좋은 거야. 그래서 n을 키워줘. 그러니까 뭐 대충 여기서 뭐 태평양에서 몇 개 뽑는 이런 것보다 한 10,000마리 정도 이렇게 뽑는 게 당연히 정밀한 데이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렇게 많이 뽑으면 여론조사를 할 때도 1,000명 할 때랑 2,000명 할 때랑 10,000명 할 때 이 돈의 차이가 뭐 몇 배씩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경제성이 좀 있는 그런 숫자를 적당히 조절하는 게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뭐 그 정도. 자, 이제 그냥 계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288번 보세요. 이제 영혼 없이 계산하는 거야. 전국 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중 100명을, 그러니까 뭐 몇 명인지 몰라. 뭐 10,0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20,000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100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평균이 70m. 자, 공던지기 기록을 조사했더니 X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X바가 되는 거고, 얘에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70m이고, 그 다음에 12m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된대요. 전국 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의 공 던지기 기록의 평균 전체, 그러니까 이건 전체 인원의 평균을 이제 추정을 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무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거기 이제 표를 이렇게 딱 주게 돼 있어. 그 Z가 1.96 사이에 있으면 확률이 95%가 되니까, 자, 이건 그래서 공식으로 바로 써. X바에 한번 쓸게.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M에 대해서 X바에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N은 100이지. 그럼 10 여기가 되고, 100 집어넣으면 10. 시그마는 12. 그 다음에 X바는 70. 자, 이제 산수의 시간이야. 산수를 이제 열심히 하시면, 와, 이거 진짜 이거 또 계산 막 해야 되네. 67.648 이런 계산을 해야 돼요. M이라고 하는 애가, 얘는 72.352 이렇게 실내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M이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 이렇게 돼요. 실내 구간은 이제 여기 2배를 하면 되는 거야. 요거 2배, 요거에 2배. 여기서 이거 뺀 겁니다. 구간 길이라고 하는 게 99%는 거기에 나와 있는 2.58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돼요. 실내 길이. 근데 지금 말을 좀 잘못했나?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봅시다. 290번 가볼게요. 입학
시험에서 전체 수험생의 논술고사의 점수는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점 이하가 되도록, 자, 공식에다 그냥 쓰는 거야. 2배 신뢰 구간 길이. 여기 밑에 0.475에 2배를 하면은 95%가 되지.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좀 웃겨요. 그래서 지금 논술고사의 점수는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 그냥 시그마가 10 이렇게 집어넣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 전체 수험생의 표준 편차거든. 표본의 표준 편차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같게 한대. 웃겨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대학교 가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2.8점 이하가 돼야 된다. 산수를 해볼까? 자신이 없는데. 봅시다. 여기 2를 나누고 1.4. 1.4 제곱이죠, 이거. 이렇게 딱 나눠버리면 얘가 1.4. 그럼 14가 루트 n. 그래서 전체 인원수는 196명 이상이 되면 됩니다. 표본의 인원수, 표본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진짜 계산만 하면 돼요. 잠깐만, 시간이 이렇게 되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뭐야 이게? 여기 지목되고 맨날 또 뭔 얘기했어? 자, 봅시다. 191번. 산수야, 산수. 공식이 그냥 딱 대입만 하면 끝나요. 정규분포가 n이 m5제곱을 따라. 거기서 49표본을 이미 추출합니다. 49개. 그리고 그때 얻은 표본 평균이 x바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그러니까 m이 이제 뭐 공식에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5분의 6의 2인데 이거를 공식에 맞춰갖고 그대로 쓰면 x바의 몇 프로? 95%. 밑에 1.96이라고 돼 있지. 1.96에 몇 개? 49개. 그럼 7분의 5 이렇게 쓰면 되죠. 7분의 5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얘랑 얘가 같은 거야. x바 더하기 1.96에 여전히 7분의 5. 자, 요러면 됐고, 얘가 얘고, 얘가 얘입니다. 뭘 구하는 거니? x바를 구해야 돼? 문자는 2개, 식은 2개. 됐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는 게 좋니? 그냥 여기다가 5분의 6을 곱하고, 여기다 5분의 6을 곱하고 5분의 6을 곱해서 같다 해서 풀면은 x바만 딱 나오지.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5분의 1 x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1.96에 7분의 5로 묶어내면 여기가 5분의 6이 곱해졌으니까 5분의 6이 더해지죠. 그 다음에 5를 곱하고 이 정도 하면 되겠죠. 5면은 여기 11로 들어가고, 여기 7로 나누시나? 7, 11, 5 이쪽은 안 되고, 이게 대충 1, 2, 3, 4, 5에서 1, 2, 3, 4, 5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네. 이게 1.4의 제곱이잖아. 1.4 곱하기 1.4 0.2. 여기 7 없어지고 이게 1이고, 1.4 곱하기 11이네요. 1.4랑 1.4랑 15.4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점짜리로 나오는 수준이야. 그리고 그냥 공식 쓰고 맞춰 쓰고 산수하시면 돼요. 3점짜리 중에서도 후반 3점짜리라서 4점에 가까운 난이도고, 내신에는 이런 문제는 그냥 흔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산수야. 293번도 이게 엄청 길잖아. 엄청 긴데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자, 또 해봅시다. 자, 1개월 자율학습실 이용 시간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해봅시다.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의 5제곱. 자, 근데 그 중에서 25명을 이미 추출한대요. 이렇게 25명. 그러면 그게 x1 바가 되고 얘도 정규분포를 당연히 따르겠지. 근데 여기서 바로 그냥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구간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80이라고 돼 있죠. 80. 이게 x1이야. x1 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a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게 80 빼기 a, 80 더하기 a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95% 신뢰 구간이니까 밑에 보면 또 1.96 a라고 하는 게 1.96 곱하기 루트 n 25만큼을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5 이렇게 쓰면 되죠. 전식을 다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른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n명을 이미 추출했는데 이건 명수를 모르네. n명을 이미 추출했는데 걔는 x2가 되고 얘는 이제 m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것도 그냥 똑같이 씁시다. 16분의 19에 x1의 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5a 이렇게 된대요. 자, 이렇게 해놓고는 x2 바와 n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애가 x2 바니까 여기 80이었잖아. 여기다 80을 집어넣으면 되지. 7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n을 구해야 되네. n을 구하는 거는 요 a 값이 요거였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7분의 5에 1.96 곱하기 루트 25분의 5인데 요게 1.96 곱하기 이것도 같이 95%지. 이거 원래 있던 얘 식은 루트 n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산수만 하시면 돼요. 얘도 없고 얘도 없고 5 없어지고 그럼 n은 그냥 49 77은 49. 딱히 뭔가를 알려줄 수가 없어. 이런 산수라서. 그래서 공식에 그냥 산수로 조금 어렵게 내면은 괜히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척을 하는데 점수 2개 정도, 2개에 대한 관계식 이 정도를 냅니다. 이게 4점이에요. 이게 4점짜리. 그 다음에 95번 이것도 같은 건데 그냥 또 해봅시다. 조금 쉬운 문제로 그냥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 그냥 이 정도가 어찌 보면 이제 통계에서 제일 어려운 수준이거든. 나오는 문제. 근데 뭐 그냥 공식만 쓰면은 해결되잖아. 그래서 약간 국어 능력만 있으면 돼. 봅시다. 95번에 어느 지역 주민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이 M분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 분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지역 주민 중 16명을 이미 추출합니다. 자, 그때 M이 A에서 B 이렇게 나와있고 그냥 뭐 바로 써볼게. 75분이 표본 평균이 75분이니까 얘는 75 빼기 1.96 그 밑에 이제 보면은 Z가 95%가 1.96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16명 이미 추출이니까 16개 분의 표준 편차 몰라.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는 다시 75 더하기 1.96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또 문제가 또 시작되네. 다시 또 16명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여가 활동 시간의 표본 평균이 얘는 또 77분이에요. 77분. 이렇게 일단 쓰고 봅시다. 빼기 더하기. 요것도 이것도 99%네. 99%면 밑에 2.58로 바뀌죠. 2.58. 2.58. 그 다음에 루트 16은 똑같고 16명.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제 C고 요게 D입니다. 이렇게가 C고 뭐 그냥 복잡하게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랬는데 D에서 B를 뺀 게 뭐니? 요렇게 된 거지. D에서 B를 뺀 게 3.86이 나왔네. 자, 일단 D에서 B를 뺀 거는 여기 2만큼이 남고 그 다음에 4분의 시그마는 동일하죠. 4분의 시그마에 여기 2.58에서 1.96을 빼야 돼요. 2.58에서 1.96. 산수하는 겁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렵다 어려워. 6 아니지 2 잠깐만 0. 뭐니 잠깐. 와 초등학교 다시 다녀야 돼. 2 6이니? 이거 왜 6이지? 잠깐만. 6이구나. 0.6이. 너희도 소수점 계산 언제 해봤니? 원래 나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까먹었어. 시그마를 구하는 게 목적이구나. 얘가 3.86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0.6이니까 나머지 이쪽으로 하면 1.86이고 4분의 시그마의 0.62 대충 3 곱하면 되네. 이거 이렇게 3에 대한 걸로 바뀌죠. 맞나? 326 1.8 맞지? 그러면 시그마가 그치 정수로 딱 나오네요. 뭐 어떻게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식 잘 외우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복잡하게 하는데 그냥 산수 소수점 계산 나보다 너희들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296번도 똑같고요. 이게 뭐 어렵게 나와봐야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가.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